태용이 들어왔나? 아, 잘못 얘기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혹시 이거 여기 연결되는 사람 있어요? 요 밴드에 좀 영빈 들어와 볼 수 있어요? 내 밴드에 소리 들어가는지 한번 봐줄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영빈이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 됐어. 됐어. 들어왔다. 태웅이한테 문자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네, 지금 될 거라고. 됐다. 들어왔다. 태용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 들어가요?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태용 안녕. 태용 안녕. 태용이 답이 없어요. 오케이. 됐다. 태용아, 내가 아까 다른 밴드에다가 이게 녹화를 해놨었거든요. 그래갖고 태용이가 못 봤나 봐. 미안. 그래서 아까 앞에 내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는 다시 이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들어가면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안 했고 옛날에 했던 거 리마인드여서 지금부터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태용 미안. 응. 내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다행이다. 그래도 미리 체크해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어떻게 돼? 성격이 다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잘 봐. 봐봐. 남자가 매운 거 먹자고 했잖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 볼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매운 거 싫어한단 말이야. 넌 맨날 내 생각은 1도 안 하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영화는 슬래시어 호러지. 사지절단 내장 파열이어야 해 라고 여자가 얘기했어요. 이때 남자가 야 너는 정신상태가 어떻게 된 여자이길래 맨날 그런 것만 보냐 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야 나는 그런 거 되게 무서운데 혹시 그런 장면이 있으면 나 꼭 안아줘? 라고 얘기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나는 그 시끄러운 락만 들으면 정신 사나워서 진짜 그것도 음악이냐? 라고 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여자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원래 발라드를 좋아하니까 그와 좀 비슷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좀 추천을 해줘 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격이 달라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 인격이 쓰레기라서 헤어지는 거예요. 둘 다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의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달라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뭉쳤을 때 생존성이 더더욱 향상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매우 감성적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논리적인 것만으로 풀 수 있나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걸 감성적으로 풀 수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감성적으로 풀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 둘이가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파트너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문제 속에서 감성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이 사람이 나서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때는 이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전체 생존성이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올바른 배우자 관계예요. 가장 효율적인 배우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뭔가를 이루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인격이 쓰레기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헤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돌이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년이 쌍년이었어.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니면 내가 죽일 놈이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요 슈레딩거 방정식. 자, 1차원 수직선상에 입자 하나가 있어서 자, 요런 0부터 어떤 수직선상에 뭐 위치를 꼭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짜잔 이렇게 입자가 질량 m을 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1. 그렇다면 이것의 물질파 표현.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램다는 P분의 H 이렇게 표현되겠죠? 앞서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원래 보시다시피 입자였지만 그것을 누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파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그 물질 파동을 표현해 줄 수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A 곱하기 사인 램다분의 2파이 x.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램다는 물질파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물질파만큼의 파장을 규정을 하면 그 파장 거리마다 이 x가 그 입자가 x라는 변이만큼을 가질 때 그 파장만큼의 거리만큼 이동을 하면 사인 2파이가 되면서 원래 변이 0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x라고 하는 건 그 입자의 변이입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동이 있고 그 파동만큼의 파장이 있다면 그 파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인 함수를 도입해서 이런 물질파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묘하게도 얘를 한번 미분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알맹이가 빠져나오면서 2파이 오버 램다 한 다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쟤를 한 번 더 미분해 봐요. 그러면 요 상수의 램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더 나오고 코사인이 다시 사인으로 바뀌겠죠.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이 앞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마이너스 2파이 나누기 램다 제곱의 파이 x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이때 여기 요 램다 자리에 뭘 넣을 거냐면 P분의 H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의 상수
다시 표시하면 자, 2파이 나누기 램다의 제곱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램다 자리에다가 P분의 H를 넣으면 되니까 P 곱하기 2파이 나누기 H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램다 자리에다가 물질파 자리에다가 이 부분만큼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는 이 관계를 활용해서.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H 나누기 2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2파이를 아래쪽으로 나눠서. 그러면 얘는 뭐냐? 그 유명한 P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H 바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플랑크 상수를 이렇게 2파이로 나눈 또 다른 상수를 H 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상수를 운동량 제곱 나누기 플랑크 상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되십니까? 그러면 요만큼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으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H 바의 제곱 곱하기 하면 P 제곱 곱하기 파이 X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편의상 마이너스를 요 반대쪽으로 보내주고 요 수식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플랑크 상수 제곱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운동량 제곱은 여기 여전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수리적 테크닉에 의해 양변을 짜잔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의 1이라고 하고 다시 2.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제곱 나누기 2M 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전역학적으로 누구의 표현이에요? 바로 다시 바꾸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게 바로 EK 운동 에너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곱하기 d 제곱 dx 제곱에 파이 x 한 것이 운동 에너지 곱하기 파이 x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또 이거겠네요. 자, 여기 줍니다. 자, 1, 2가에 쓰였으니까 이제 3. 지금 도입한 함수에 마이너스 h바 제곱 2m 곱하기 d 제곱 dx 제곱의 연산을 해 주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운동 에너지 EK가 나오고 다시 원래의 함수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여기에 있는 이 계산 결과로부터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도입한 함수는 뭐예요? 파이 x라고 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사인 함수였잖아요.
근데 그 사인 함수에다가 이런 식의 계산을 했더니 뭐 그 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상수에다가 두 번 미분한 거죠. 했더니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고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더란 얘기죠. 시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때 수학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 그렇다면 이때 마이너스 h바 제곱 2m의 d제곱 dx제곱을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운동 에너지 연산자. 자, 연산자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 번역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퍼레이터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알 수 있게 하는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말을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수식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수식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가려보자고요. 딱 가리면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걸 뭐라고 부른다? 영어 표현 오퍼레이터, 우리말 번역 연산자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로부터 양자역학에는 연산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산자란 개념은 사실은 양자역학의 고유한 개념이에요? 원래 수학에 있는 개념이에요? 원래 수학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특히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바로 여러분 어디서 이 연산자란 말을 배우냐면요. 선형대수요. 선형대수. 네, 벡터도 좋고요. 선형대수? 해줄게요. 이 연산자란 말 여러분 어디서 배우냐면 여러분 혹시 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X, Y, Z, W A, B, C, D K의 A, B, C, D 이런 거 본 적 있죠? 어디서? 행렬할 때. 그래서 행렬과 같은 이런 식의 수학을 선형대수라고 하는데 그 선형대수 계산을 하면 놀랍게도 어떤 행렬끼리 연산을 했는데 난데없이 행렬 하나가 사라지고 상수배가 되고 원래 행렬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행렬 계산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때 수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뭐냐면 전통이 있고 그걸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차용을 해서 연산자라는 말을 졌다가 붙여놓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미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그걸 여기에 도입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에너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입자의 위치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연산자도 있겠네? 맞아요? 운동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연산자가 있다면 위치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연산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 도입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줄게요. 준다. A. 그러면 1.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V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 연산자의 어떤 수리적인 기능이 있겠죠. 수리적인 표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굳이 크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위치 에너지 연산자는 계산이 쉬울까요? 계산이 매우 복잡할까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직접 도입해서 하는 계산은 시험에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연산자라는 걸 도입한다 정도로만 인식해 두도록 하고 그걸 편의상 Vx라고 해보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파이 x로 표현되는 입자의 무엇을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표현해 보자. 난데없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한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어쩌자는 얘기냐? 바로 마이너스 h바 제곱 2m 곱하기 더하기 짜잔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이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요게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했죠? 그리고 Vx를 수식이 뭔지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 위치 에너지 연산자라고 했죠? 그럼 이 계산이 무사히 끝나면 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예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드디어 뭐예요? 이 연산이 끝난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연산이 끝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왔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묶을 수가 있느냐? 혹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거 이 역학적 에너지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걸 정의합니다. 어떻게? 1, 2 한 다음에 3. 이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d제곱 dx 제곱 더하기 vx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는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 혹은 그 유명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원자 오비탈 등을 분석할 때 맨날 나와요. 엄청 나와. 그래서 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사실은 이 표현 자체를 외워두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뒤에 원자 오비탈 할 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표현이 저러하다라는 건 우선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됐죠? 됐죠?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사람 입장에서 저 파동 함수를 도입한 양자역학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우선 기초적인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저 그 슈레딩거가 도입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저 수식을 이제 어딘가에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내용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좋아, 좋아. 태용, 태용.